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새누리당 내 이른바 괴문서 파동이 갈수록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살생부가 김무성 대표에게 전달됐고 이 문건에는 정두원, 김용태 의원 등이 들어있는데 정두원 의원 경우에는 처음에는 김무성 대표의 측근인 50대 변호사로부터 처음 들었고 그 이후 김무성 대표로부터 직접 들었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무성 대표 측 정치권에 돌아다니는 얘기를 했을 뿐이라고 했는데요. 그런데 정두원 의원은 김 대표가 자신의 발언을 부인하는 문자를 발송한 직후 양해를 구하는 전화까지 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은 당 지도부에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고요. 친박들은 김무성 대표의 직접적인 입장 표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말이 맞는지 이제 진실게임 양상으로 들어가고 있는데요. 총선 때면 자주 등장했던 이른바 살생부, 이번에는 그 진원지가 밝혀질지 주목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한쪽은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는 치열한 싸움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잠시 후 친박계의 입장 직접 들어보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예,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부터 정리해볼까요? 박병규 시사평론가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선거구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이제 어제였죠.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처리가 됐죠. 네, 어제 예. 밤에 처리가 됐습니다. 예. 이제 그 법사위 그리고 국회 본회의만 남겨놓고 있는데요. 예. 하지만 그 야당 의원들 그 필리버스터가 계속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되면 오늘 이제 그 처리 여부 상당히 좀 불투명하다고 봐야 되겠죠. 예. 자,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테러 방지법 안에 절충 여부인데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어제 협상안을 제시했다고 그러죠? 네. 그러나 이제 그 새누리당 좀 완강한 입장이죠. 예. 이종걸 원내대표 어제 그 오후 그 절충안을 제시하고 그 새누리당이 그 협상에 이제 나와줄 것을 이제 요청을 했는데요. 예. 절충안 내용을 보면은 그 국회 정보위원회의 그 전임화 그리고 그 통신감청 요건 강화, 테러 인물에 대한 그 조사 추적권을 대테러 센터로 이제 넘기는 방안, 뭐 이런 내용들인데요. 새누리당 이종걸 대표는 그 새누리당이 이런 요청을 반영하면 그 필리버스터를 즉각 중단하겠다 이렇게 밝혔지만, 그러나 그 새누리당이 그 원유철 원내대표,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 김정은 정책위원장 어제 오후 이제 국회에서 이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예. 야당의 추가 협상 요구 받아들일 수 없다. 이제 일축을 했다고 그러죠. 네. 자, 어쨌든 지금 야당도 이게 마냥 필리버스터만 매달릴 수는 없고요. 선거구 문제가 남아있으니까. 고민스러운 지점들이죠. 네. 예, 그래서 이제 출구 전략을 찾고 있는 것 같다는 인상인데, 근데 어쨌든 그 어제 확정된 선거구에 따라서 의원들 희비가 막 엇갈리고 어떤 분은 뭐 졸지 그냥 지역구 없어졌어요. 그렇죠. 완전히 공중 분해되신 분도 있고. 실업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죠. 예. 본인들한테는. 지역구 16곳이 그 분구가 되고 9곳이 이제 통합이 됐는데, 이에 따라서 뭐 현역 의원들끼리 이제 대결하거나 지역을 바꿔서 출마해야 되는 경우 이제 속출하게 됐죠. 지역 바꾸는 게 쉽지가 않을 텐데 말이에요. 네, 이제 사실은 이제 문제는 이게 즉 게리맨더링 요소가 굉장히 많다. 이제 이런 지역들이 나오고 있어서 예. 그러는데 이 부분 이제 별도로 좀 검토가 좀 돼야 되겠죠. 예. 어떻든 뭐 현역과 그 여야 셈법이 서로 좀 엇갈리는 곳이 많게 됐는데요. 이 강원도 홍천 횡성 각각 쪼개져서 그 옆에 그 다른 지역구에 통합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통합선거구는 무려 서울 면적이 10배가 넘게 됐던 이게 거죠. 문제예요, 사실은. 이게 그러니까 단순한 인구수만 가지고 매달리기 때문에 10배 넘는 서울의 10배 넘는 면적에서 거기 지역구 의원이 있다고 칩시다. 거기고 그 넓은 데를 언제 돌아다니고 그 민심을 언제 살피겠습니까? 네, 이게요. 참 큰 문제죠. 문제가 되는 게 지역이 이렇게 넓어져 버리면 결국은 뭐냐면 정치 참여에 있어서의 세대적 격차까지 벌어지거든요. 왜? 네. 농어촌에는 연세 드신 분들이 그렇죠. 많이 사시고 네. 이분들은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기기 다루는데 미숙하시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이제 장윤석 의원 영준대요. 역시 네. 그 경북 문경 예천과 통폐합이 된 곳이죠. 네. 이 장윤석 의원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도시에는 그 초미니 선거구가 생기고 농촌에는 그 거대 기형 선거구를 만들었는데
어떻든 헌법 소원을 좀 제기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고요. 예. 자, 2개 지역구에서 3개 지역구로 분구가 된 서울 강서구, 강남구 여야 유불리 계산이 좀 한창이라고 그러죠. 예. 이 강서울 예비 후보인 더불어민주당의 그 진성준 의원 이제 성명을 냈습니다. 특정 정치인에게 유리하게 만들어진 그 게리맨더링이 아니다 이렇게 좀 반발을 했고요. 반면에 그 여당세가 그 강한 곳으로 알려져 있는 그 대치동이 강남을에서 떨어져 나와서 이제 강남평에 포함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야권에서는 강남을 좀 해볼 만한 아니냐 이제 이런 관측들이 좀 나오고 있다고 그러죠. 예. 제가 그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새누리당의 살생부. 와, 네. 이거 문제 복잡해요. 오늘 이제 더 사실은 좀 치러질 것 같죠. 정도원 새누리당 의원이 이제 그 지난 27일 친박 핵심 인사가 그 측근 변호사가 자신이 포함된 40여 명의 그 살생부를 김무성 대표에게 전달했다. 이런 얘기를 이제 들었다고 그랬는데 직접 김무성 대표에서 이제 들은 이야기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 김학용 대표 비서실장이 이 김무성 대표는 그런 요구를 받은 적이 없다. 다만 정두원 의원과 이 정치권에서 그 돌아다니고 있는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을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예. 무슨 소리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또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 이제 전화까지 해서 좀 아니, 근데 이거까지 양해를 좀 해달라 뭐 이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선일보에 났는데 네. 아니 이 얘기까지 하면 진짜 참 입장이 곤란했을 것 그래서 이제 같은데. 아무튼 이 부분이 좀 굉장히 좀 논란이 좀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죠. 네. 예. 근데 이 명단에 뭐 친박계 다선 의원도 있다고 그러는데. 자, 이제 제가 그 명단 이름을 여기서 다 읽어줄 수도 없는데요. 예, 하시면 안 돼요. 아무튼 이 친박계 그 다선 중진들도 상당수 예. 포함이 돼 있다고 그러죠. 네. 근데 근데 살생부가 이 총선 때마다 돌아다녔잖아요. 네, 옛날에도.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이게 서로 밝히겠다고 이렇게 막 다짐을 하고 나오니까 글쎄 이게 밝혀질지 모르겠어요. 이한구 공천위원장도 어제 기자회견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사실은 이제 이렇게 김무성 대표가 이야기를 정두원 대표한테 한 거는 예. 나름대로 이런 이야기가 또 밖으로 나가라고 이제 한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제 어디까지 예. 진상이 공개될지가 이제 의문인데 이한구 공관위원장 어제 그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죠. 그래서 당 지도부에 그 공개적으로 이제 진상조사를 요구를 했습니다. 이 김무성 대표를 정면으로 겨냥하기로 했는데요. 김 예. 대표는 그 비서실장을 통해서 해명한 것밖에 없고 본인이 직접 해명한 것은 없다. 그러나 이 비서실장 해명 자료와 그 정두원 의원에게서 그 직접 들은 것은 상당히 좀 차이가 있다. 김 대표 본인에게 그 살생부 논란에 대해서 이제 진위를 밝히라. 이렇게 압박한 것으로 풀이가 됐는데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죠. 이한구 위원장 상김시대의 그 음모의 냄새가 난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는데 네, 친박 쪽에서는 뭐 김 대표의 그 자작극 아니냐. 또 비박 쪽에서는 무슨 소리냐. 이 친박의 그 대학살극이다. 이렇게 얘기 좀 나오고 그러죠. 참. 그리고 뭐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주에 현역 의원들에 대한 2차 컷오프 발표한다 그러죠. 2차 컷오프가 이제 발표가 예. 되겠죠. 네, 예. 더불어민주당 그 공천관리위원회 오늘 이제 광주를 시작으로 그 지역구 공천 면접에 들어가는데 네. 현역 의원의 경우에는 그 비현역들과는 달리 경쟁력 심사, 윤리 심사 등 2단계 그 정밀 심사를 통해서 이제 그 부적격자로 분류가 되면 공천에서 그 원천 배제할 방침이라고 그러죠. 예. 3선 이하의 경우에는 그 하위 50%, 초재에서는 그 하위 30%가 일단 정밀 심사 대상에 올라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백병규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주파수는 FM 94.5MHz입니다. YTN 뉴스 FM.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친박 핵심 인사로부터 현역 의원 40여 명을 물갈이하라는 공천 살생부를 넘겨받았다는 보도. 이 보도가 나오면서 지금 상당히 시끄러운데요. 자, 이 친박계는 지금 말도 안 된다. 김무성 대표가 직접 입장을 표명하고 책임질 것이 있으면 책임져야 한다. 이렇게 강력 반발하고 있죠. 자, 그래서 친박계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이거 뭐 명단 좀 보셨어요? 공천살생부 누구 들어가 있는지? 못 봤습니다. 대략 흘러다니는 얘기만 조금 들었죠. 예. 근데 뭐 친박도 거기 들어가 있다며, 들어가 있기는. 네, 그렇습니다. 예. 자, 근데요. 이게 지금, 얘기가 엇갈리고 있죠? 김무성 대표 측은 뭐냐 하면, 지금 그 돌아다니는 정치권은 돌아다니는 얘기를 했을 뿐이다. 이름을 말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 공천 살생부 이런 얘기는요. 예. 매 선거 때마다 이제 불거지는 일이에요. 맞습니다. 왜냐면은 후보에게 이게 매우 중요한 일인데 예. 또 그리고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그런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뭐 추측이나 아니면은 뭐 이런 그 루머들은 그 원래 난무하는 거예요. 예. 다만 지금 이 논란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요. 예. 그 당 대표 그러니까 엄정하게 그 공정 관리를 해야 될 대표라는 사람이 논란의 지금 중심에 있다. 그리고 당 갈등이라든가 내분을 조장하고 그리고 공천관리위원회의 공정성과 이 신뢰를 무너뜨리는 이 무책임한 언행 예.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개탄스러운 거죠. 그리고 이제 김 대표가 지금 우리 사회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좀 얘기가 틀리다고 얘기하는데 이게 예. 지금 김무성 대표는 그 김무성 대표가 정도원 의원한테 40여 명의 공천 살생부 명단을 친박 핵심한테 이제 넘겨봤다는 말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그건 부인을 김무성 대표가 했지 않습니까? 예. 하지만은 찌라시에 떠도는 공천 살생부 명단에 대해서는 정도원 의원과 대화를 나눴다고 해가지고 또 비서실장을 통해서 인정했잖아요. 예. 이게 중요한 거죠. 예. 사실은 뭐 또 뒷얘기들 아직까지 이렇게 드러나지 않았지만은 정도원 의원한테만 얘기를 하지 않고 예. 또 다른 사람들한테도 얘기한 부분들이 있어요. 정도원 그 김무성 대표가. 아, 정 의원한테만 얘기한 것은 아니다. 네, 그래서 당 대표라는 사람이 본인의 말대로라고 하더라도 찌라시에 떠도는 이런 얘기들을 그 의원들한테 전달하고 해서 이렇게 논란을 일으킨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무책임한 행동이죠. 근데 제가 궁금한 것이요. 이게 네, 지금, 이건 어디까지나 이건 200% 가정입니다. 만일 살생부가 있었다고 친다 하더라도, 예? 네. 네. 그런데 만일 있다 하더라도 그걸 왜 김무성 대표에게 보여줬을까? 전 사실 그게 의문이거든요. 보여준다면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한테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저 그게 그렇기 궁금해요. 때문에 근데 예. 김무성 대표가 지금 얘기하는 부분이나 예. 정도원 의원한테 전달한 내용이라든가 예. 이런 내용들을 보면요. 이것은 지금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비상식적이고 이거 소설 같은 얘기예요. 아니 그게 좀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예. 김무성 대표.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정도원 의원은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조선일보에 보도된 내용인데 김 대표가 자신의 발언을 부인하는 문자를 발송한 직후에 양해를 구하는 전화까지 해왔다. 이것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이 부분은 네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모든 부분이 보면은 이제 그래서 가장 이 문제를 이 사건에 대한 이 사안에 대한 경위를 김무성 대표가 비서실장을 통해서 지금 부인하는 그런 형태로 무책임하게 행동할 문제가 아니고 예. 본인이 직접 나서서 이 경위에 대해서 밝히고 또 이 사과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잘 정리를 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정도원 의원하고 김무성 대표하고 얘기가 조금 틀리지 않습니까? 예. 찌라시 보고 얘기했다. 아니면은 그 얘기고 김무성 대표는 그리고 정도원 의원은 직접 친박 핵심한테 받았다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설령 찌라시를 보고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건 정확한 공식 사과가 필요하죠. 예. 다른 의원들,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하시기를 정도원 의원 말고도 다른 의원들도, 김무성 대표로부터 얘기를 들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의원이 아니라, 예. 다른 이 부분이요. 예. 정도원 의원한테 얘기하기 하루 이틀 전에. 50대 변호사요? 아니요, 50대 변호사가 아니라 모 교수한테 얘기를 하고, 모 교수가 정도원 의원한테 그 얘기를 전달하고요. 예. 그 다음날 또 김무성 대표가 직접 정도원 의원한테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군요. 네네. 자,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 그러니까
살생부에 들어가 있는 뭐 3단계 물갈이론이라든지 이러한 얘기들 말이에요. 근데 네. 사실은 이 친박 뭐 분들도 여기 포함이 되고 이런 것들이 사실 정치권 쪽에서 옛날부터 소문으로는 나왔던 얘기 아닙니까? 어떻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예. 제가 그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예. 공천 살생부라든가 이런 건 매 선거마다 불거지는 일이에요. 네, 네. 왜냐하면 자기가 불안한 사람은 불안한 사람대로 얘기를 하고 네. 또 뭐 이렇게 그 정치적으로 뭔가 반대편에 뭐 예. 섰다든가 아니면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있으면은 그런 쪽에서 나오는 얘기고. 그래서 사실은 그 실체가 없는 얘기들은 어느 선거 때나 나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당대표가 있으니까 문제다. 그죠? 그건 참 무책임한 일이죠.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히 당 대표가 경위를 설명을 하고 이에 대한 그런 그 사과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정도원 얘기가 사실이라고 하면은 예. 이것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돼요. 예.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예. 지금 김무성 대표가 얘기한 그런 부분들은 청와대나 아니면은 이 친박에서 명단을 전달했다라고 얘기를 함으로 해가지고 지금 청와대나 친박이 공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이런 모습들을 유권자나 아니면 당원들한테 그 인식을 시켜준 거 아니에요. 보여준 거 아니에요. 그런 틈이 그리고 됐다. 또, 예.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예. 지금 새누리당의 공천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지금 불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그래서 공천관리위원회에 그 신뢰라든가 아니면 그 공정성, 그다음에 그 권위 이런 부분들을 실추시킨 거예요. 무너뜨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그냥 대충 덮고 가야 될 문제가 아니고 정리를 확실하게 하고 가야 될 문제예요. 앞으로 선거를 위해서라고. 네. 네. 자, 근데요, 제가 또 한 가지.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 지금 아까부터 공천관리위원회, 위원회, 그 위원회의 신뢰를 무너뜨린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네네. 이제 이한구 위원장도 이제 철저한 조사를 해달라. 당 지도부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당 지도부에 얘기를 하면은 이게 제대로 조사가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조사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물론 조사는 해야겠죠. 네, 그리고 만약에 예. 지금 그 사회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당내 문제고 이 민감한 이런 부분들의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예. 하는 이런 걱정이 있다고 그러면은요. 예. 김무성 대표가 그 조사하기 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확한 경위를 그 비서실장한테 밝힐 문제가 아니고 본인이 밝히고 예. 그리고 그 본인의 주장이라고 하면은 찌라시 보고 얘기했다고 그러면은 사과 정도를 해야 되고 정확히요. 그리고 그 정도원 의원 얘기처럼 친박 핵심한테 넘겨받았다 하는 말을 했다고 하면은 이건 책임을 져야죠. 아니, 만일 당 지도부에 대한 조사가 여의치 못할 경우에 사실 이건 허위사실 유포에 관한 부분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렇죠. 근데 일반인들이나 일반 국회의원들이 허위사실 유포한 거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당 대표라는 사람이 지금 논란의 중심에 있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래서 제가 이걸 여쭤보는 게 혹시 무슨 법적인 어떤 조사를 요구한다든지 이런 생각은 안 하시는지? 정당이라는 것은요. 예. 그 법적인 조치 이전에 예. 그 도덕적인 그런 책임도 있는 거고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김무성 대표부터 시작이 됐고 김무성 대표가 이건 결자 해지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예. 네네. 알겠습니다. 근데 네. 어쨌든 지금 살생부 명단에 이름이 올랐다라고 지금 알려지고 주장되지는 정도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유승민 의원은 나를 날리고 새누리당이 정치적 후폭풍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글쎄 정도원 의원도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언급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저는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본인을 그 안에 넣어서 얘기하는 것은
아니, 상식적으로 지금 정돈 의원 지역 같은 경우는 예. 이게 적당한 표현인지 모르지만 요즘 언론에서 많이 쓰던데 험지지 않습니까? 예, 험지죠. 예. 그럼 정돈 의원 아니면은 다른 사람을 내세우면은 당선 가능성이 짧은 기간에 없는 지역이에요. 예,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 지역인데 자꾸 그 본인의 이름을 거론하고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갈등을 더 조장시킬 수 있다. 분열을 조장시킬 수 있다. 그래서 좀 자제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예. 어쨌든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사실이 아니라고 가정을 했을 때 살생부 이게 사실이 아니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게 가정이 아니라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제 저는 이제 중립적인 입장에서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죠 지금. 네. 그래서 이제 이게 허위 사실일 가능성도 있는 건데 어쨌든 이것이 누가 어떻게 됐느냐에 따라서 그 의도도 굉장히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네. 예, 그래서 친박 일각에서는 김무성 대표가 직접 관여하고 있다 이런 주장도 하고 있는 모양이던데요. 본인이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자체가 직접 관여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설령 남들이 그런 얘기를 떠드는 부분에 대해서 확인이나 아니면은 그런 분에 걱정하는 의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한두 번 선거 치러보냐 언제든지 그런 소문들은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좌고면하지 말아라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당대표 아닙니까? 예. 근데 당대표가 나서서 얘기를 하는 이 자체가 큰 문제고 그 알겠습니다. 안에는 뭔가 이 공작 냄새나 아니면은 뭔가 의무의 냄새가 나는 거죠. 네. 자, 그리고 어쨌든 지금 전략공천 문제나 우선 추천제 문제 가지고도 김무성 대표와 이한구 위원장이 지금 갈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어떻게 결론 나리라고 보세요? 글쎄요, 저는 이번 그 선거 과정 속에서 김무성 대표의 이런 그 공천에 대한 그 입장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아주 이 부적절한 그런 지금 생각을 갖고 있다. 현실에 맞지 않는 생각을 갖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우리가 상향식 공천으로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가기로 했다 그러면은 상향식 공천이 이번 공천의 기본 틀이 되되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지금 시골에서 논농사를 짓는데 이제 문해기를 할 때도 기계로 내지만은 그 기계가 닿지 않는 사각지대 같은 경우는 손으로 모를 심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똑같지 않습니다. 그것도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선거라는 것은 이기기 위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경쟁력 있는 후보를 내세우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지역 같은 경우는 본인의 말대로 상향식 공천으로 해서 가는 거고 우리가 취약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이길 수 있는데도 지금 후보들이 마땅치 않은 곳이라든가 이런 데는 새로운 인재 영입을 통해서 선거를 이길 수 있는 전략을 짜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향식 공천의 장점은 소수가 공천의 개입을 할 수 없게 하는 게 장점 아닙니까? 그 대신 단점은 뭐냐면은 새로운 인재라든가 아니면 소수자를 대표한다든가 이러한 부분들을 할 수 없는 게 단점이에요. 그러면 장점을 기본 틀로 가되 상향식에 그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걸로 가야 되는데 이 상향식 공천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면서 그 경직되게 가는 이 자체가 이런 분란을 야기시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새누리당 김태형 의원이었고요. 신율의 출발새 아침 1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죠. 항공사부터 콜라까지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 영국의 대표 기업 버진그룹의 유명한 글자 CEO 리처드 브랜슨. 그는 스튜어디스 복장으로 항공사 기내에서 서빙을 하는 등 특이한 행동으로도 유명한데요. 이런 힘의 원동력은 뭘까요? 리처드 브랜슨은 즐거운 삶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인생의 80%를 보내는 일터가 즐거워지는 직장 문화의 개선, 효율적인 업무 시스템과 휴식의 공존, 대한민국 직장인의 꿈입니다. YTN 라디오 직장 문화 개선 캠페인은 유플러스 비즈스카이프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가수 김종서입니다. 제 노래 가사처럼 저는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YTN 라디오의 주파수를 맞추는 일인데요. 빠르고 정확한 뉴스와 알찬 정보들, 그리고 제 음악도 들을 수 있는 주말 뉴스의 뮤직까지 이렇게 24시간 뉴스와 음악을 함께 들을 수 있는 방송은 아마 그 YTN 라디오가 유일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94.5MHz YTN 뉴스 FM, 여러분도 YTN 라디오와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락앤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발 새 아침 2부 순서 광고부터 들으시죠.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장 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가 다 잡아줍니다. 예!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완벽하게 새로워진 렉서스 RX 출시. 여유로운 안정감 속에 거침없는 파워, 넘치는 카리스마 속에 정교한 디테일. 발견하라, 감동하라. Radiant Crossover New Generation RX. 모든 순간이 감동이다. Lexus. 야채 요정 김유리가 전하는 하루야채 건강 뉴스. 건강만큼은 자신있지라는 분들, 국민 4명 중 3명이 야채 부족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350g의 하루치 야채 섭취량, 하루야채 한 병으로 채우세요. 지금까지 한국야쿠르트 제공 하루야채 건강 뉴스였습니다. 안녕. 수학 찹자 수학 중심. 개념부터 유형까지 수학 중심. 매일매일 내 쪽이면 수학 완성. 초등 수학에 흔들리지 않는 중심은 수학 중심으로 잡자. 미래의 내두가 만든 수학 개념서. 초등 수학은 수학 중심.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소두증을 일으킨다고 해서 전 세계를 공포에 몰아넣었던 자카 바이러스, 많은 분들 관심을 갖고 계실 텐데요. 최근 들어서 중국에서도 감염자가 늘고 있고 이게 안심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최근 우리나라에서 자카 바이러스의 빠른 확산에는 자카 모기의 탁월한 흡혈 능력도 한몫한다,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직접 연구를 수행하신 분이죠. 포스텍 융합생명공학부 교수팀의 이상준 교수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이 지카 바이러스, 이 지카 바이러스가 지금 현재 어떤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지 좀 일단 그 부분부터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일단 지금 현재 브라질 포함한 중남미 지역에서 감염 사례가 많이 발표되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보통 일반 정상적인 사람들은 큰 문제가 없는데 임산부의 경우는 이게 감염되게 되면 소두증 아기가 출산 가능성이 있어서. 소두증이라는 게 이제 뇌가 작다는 거죠. 예, 그렇죠? 머리가 작은 거죠. 네, 머리가 네, 작은 네. 이게 문제가 되고 있어서 좀 어떻게 보게 되면 세계적인 보건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인과관계가 100% 확실한가요?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소두증 아이를 낳는다? 예, 지금 현재로는 그 연관성이 큰 것으로 돼서 지금 현재는 WHO에서 경고를 하고 있죠. 아, 자, 이번에 그러면은 우리 교수님께서 하신 연구가 어떤 겁니까? 자, 저희들은 사실은 제 전공 자체가 유체역학이다 보니까 이제 모기가 피를 빠는 능력은 굉장히 탁월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모기 같은 경우는 이게 굉장히 취약한 신체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피를 빠는 동안에 이게 잘못하면 잡혀서 죽을 수 있기 때문에 히트앤런 작전으로 피를 빨거든요. 아. 그 이야기는 뭐냐면 순간적으로 자기 몸무게 서너 배 되는 피를 흡혈을 하게 됩니다. 아, 그러면 이제 자연에 있는 생물체 중에서 가장 그 흡혈하는 성능이 탁월한 거죠. 아니요, 근데 자기 몸무게의 서너 배요? 예. 그러다 보니까 모기를 갖고 이게 모기를 어떻게 생체 모방해서 아주 소소형 펌프를 만들 수 없을까 하고 모기를 연구를 시작을 했었거든요. 아.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게 이제 모기는 말라리아라든지 이런 황열이라는 이런 걸 전파하는 병용균하고도 연결돼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모기하고 이 병원균 말라리아라든지 이 연결 관계를 연구하다 보니까 이번 연구로까지 나아가게 된 것 같습니다. 예. 아, 그러시군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 모기로부터 어떤 새로운 기술을 좀 개발하시려고 연구를 하시다가 알게 되셨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야, 그렇군요. 아, 자기 몸에 선호배의 피를 순간적으로 빤다. 예, 그렇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보통은 우리가 정상적으로 낮 시간에도 모기한테 물린 거를 파악했을 때는 모기가 이미 피를 다 빨고 이제 도망가고 없죠. 예. 그러면은 이번에 교수님께서는 모기들도 종류가 좀 있는 모양이던데. 예. 어떤 모기를 일단 연구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희 나라도 사실은 말라리아 환자들이 있거든요. 예. 이제 우리 남한은 이게 우리 쪽은 휴전선까지만 있더라고요, 보통. 휴전선 주위에 있는 이유가 뭐냐니까 북한 쪽은 이게 복원이라든지 그게 잘 안 되니까 방역이 안 되니까 북한 쪽에서 남으로 내려오는 거죠. 내려오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말라리아 환자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들 아까 말씀드렸는데 모기 연구하다 보니까 피를 빠는 자세가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떤 모기들은 이렇게 머리하고 모기 침하고 신체가 일직선으로 돼서 피를 빠는 데 비해서 어떤 모기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모기가 피를 빠는 자세가 흡혈 자세가 달라서 그 두 종류를 선택을 하다 보니까 토고 순모기하고 중국 얼룩날개 모기를 실험 대상으로 했는데 이 두 종류가 우리나라에 서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토고 순모기는 지카 바이러스 옮기는 이집트 순모기하고 비슷한 종류입니다. 그다음에 반면에 이제 중국 얼룩날개 모기는 3일열이라든지 말라리아를 주로 매개하는 모기고요. 그래서 이 두 종류가 우리나라에 있어서 아마 이 연구를 하게 되면 우리나라에 나중에 이제 지구온난화 때문에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말라리아라든지 확률이 좀 더 커지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도움이 되겠다 해서 이 두 종류 모기를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아, 그래서 이 두 종류의 모기를 선택해서 연구를 하셨는데 흡혈 능력이 토고순 모기가 탁월했더라. 예. 이거죠.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한 10년 전부터 이쪽 연구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모기 머릿속에는 펌프가 두 개가 있거든요. 앞쪽에 있는 시바리얼 펌프하고 뒤쪽에 파린질 펌프 두 개가 있는데 이 볼륨 크기를 비교해 보니까 이 중국 모기가 얼룩날개 모기가 한 3배 정도 차이가 더 큽니다. 큰데 비해서 이제 흡혈하는 이게 흡혈하는 게 뭐냐면 펌프 근육을 이완 수축을 해서 이제 볼륨을 이렇게 체적을 변화시켜서 이게 빨아들이는 건데 이 빨아들이는 주파수가 한 2배 정도 토고기가 빨라요. 그 이야기는 작은 고추가 맵다는 식으로 이게 볼륨은 적지만 굉장히 빠르게 피를 빠니까 이게 흡혈하는 유량이 한 3배 정도 차이 납니다. 근데 그렇게 흡혈하는 양이 차이가 난다라는 게 지카 바이러스의 이 매개하고 어떤 관계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걸 이번 연구에 좀 주로 다루었는데요. 결국은 피를 빨아들이는 흡혈 유량이 많다는 것은 흡혈하는 속도가 빠르고 속도가 빠르면 혈관이라든지 아니면 모기 침이나 이런 데 붙어 있는 바이러스라든지 아니면 말라리아에 감염된 병원균들이 좀 더 잘 빨아들일 수 있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 붙이게 되면 접착력이 있으니까 접착력보다는 빨아들이는 전달 능력이 더 커져가지고 좀 더 잘 흡혈할 수 있다는 거죠. 피를 빨 때 이제 잘 빨려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종류의 모기가 이제 각각 하나는 말라리아고 하나는 댕결이나 이런 걸 전파하는데 두 종류가 같이 전파하는 병원균이 있습니다. 말라이 파라사이트라는 건데 그것을 비교해 보게 되면 이게 토고이 순모기가 훨씬 더 크게 빨아들이거든요. 결국은 흡혈 유량이 큰데 그것이 또 이렇게 이 같은 종의 바이러스를 이렇게 전파하는 것도 빠른 거죠. 빨라서 그걸 연관성이 있다는 걸 저희들이 이제 좀 더 밝힌 거죠. 간접적으로. 자, 그러면은 그 교수님이 생각하실 때 그런 모기들을 예방하는 방법, 이건 뭐라고 보세요? 예방을 하려 그러면 결국은 제일 먼저 차단을 하든지 예방을 하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일단은 이게 여행하는 사람이나 전파 지역을 방문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모기에 물리지 않게끔 긴 팔 옷을 입는다든지 하는 이런 게 필요할 거고요. 국가적 차원에서는
모기가 많이 서식하는 지역을 방역을 철저히 해서 모기를 개체수를 줄여버려야 되겠죠. 우리나라에도 지카 바이러스를 매개할 가능성이 있는 모기는 존재한다. 이거죠, 근데. 지금 이제 알려져 있는 거는 지금 중남미에서 지카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것은 이집트 순모기입니다. 순모기라는 게 이제 에이디스라는 그 계열인데요. 우리나라에도 흰줄 순모기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연구했던 아까 토고 순모기하고 이 두 종류가 다 같은 종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는 바이러스가 아직 들어와 있지 않으니까 이 모기들이 전파를 하지 않고는 있죠. 그런데 같은 종이라서 이제 예를 들어서 바이러스 걸린 사람이 국내에 들어오게 되게 되면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모기에 의해서 또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 모기는 지금 같은 계열의 모기는 있는데 바이러스가 아직 없으니까 지금 이 애들은 열만 일으키는 그거만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렇다면은 예를 들면 토고순 모기 같은 경우 이렇게 흡혈량이 많다고 그러셨는데 꼭 자카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다른 병도 옮길 가능성이 높은가요? 지금 현재는 주로 에이디스라는 순모기 계열은 황열이라든지 댕결이라든지 열을 올리는 열이나 발진을 그것만 옮기고 쪽입니다. 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는 그건 있죠. 있는데 이제 이게 지카 바이러스를 가진 법균자들이 아직 우리나라에 없으니까 그거 없이 그냥 일반적인 열만 올리는 그거만 있는 거죠. 잘 알겠습니다. 굉장히 말씀이 재밌었어요, 오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포스텍의 이상준 교수였고요. 신율의 출발새 아침 2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전 8시 1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